9번 문제입니다. 9번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문제고,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문제니까 여기 나와 있던 지문들로 한번 연습을 해 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투자 관점에서의 효율적 시장 이야기, 또 하나는 거주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이야기, 여가와 주거분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9번 틀린 거 됐어요. 1.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맞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그러면은요, 정보가 한쪽은 많이 알고 한쪽은 적게 아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이죠. 그러면 서로 이제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으로 만들어지는데 양쪽에서 한쪽이 정보를 모르면 가격이 원래 왜곡이라는 건 가격과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가치가 가격하고 같은 것이 왜곡이 없는 현상이에요. 왜곡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공개가 안 되면은 다 모르면은 달라진다 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맞다 이 말이에요. 2번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자, 이게 틀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개론에서 단기, 장기 대단히 중요한데 수량의 변화가 없는 기간이 단기예요. 뭐 짧은 기간, 긴 기간 이렇게 하지 말고 수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세요. 수량 변화가 없다, 단기. 수량 변화가 있다, 장기. 그러니 수량의 변화를 탄력성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수량 변화가 없다. 탄력성이 수량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 그래서 단기는 완전 비탄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아직도 이 탄력성 개념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많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탄력적으로 해라. 변화가 많다. 근데 이게 변화라는 게 뭡니까? 수량으로 변하는 거죠. 가격으로 자극을 줘서.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에 자극을 줘서 수량의 변화가 많다. 그 수량이 많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게 수량 변화가 있는 거 장기니까 장기가 탄력이는 거죠. 근데 여기 문장에서는 단기에서 탄력성이 크다? 이게 바꿔졌죠. 장기에서 탄력성이 크죠. 그리고 수량 변화가 있어야 수급 조절이 용이하죠. 그러면 2번은 단기와 장기를 바꿔놨죠. 해갖고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세분화라고 합니다. 근데 기준에 뭐 규모에 따라, 유형에 따라, 품질에 따라 아니면 장소에 따라 이렇게 구분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세분화라고 합니다. 3번 맞는 거.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시장은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흥정할 때 산 사람은요 우리가 이 이상은 못 줘의 의미로 이해를 해서 매수인이 제한하는 최고 가격,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은 이 밑에는 안 팔어 해갖고 매도인이 제한하는 최저 가격 사이에서 이 이상은 못 줘. 파는 사람은 이 밑에는 못 팔어. 이런 개념. 그래서 매수인의 제한과 매도인의 요구 사이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자, 이 지문 대단히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할당 효율적 아니면 효율적 할당 결과는 초과 이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이라는 게 뭐라고 한다? 초과 이윤이 없는 것 또는 효율적 할당 같은 말 또는 효율적 배분 다음에 이제
정책이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시장의 원리, 그 다음에 효율적 할당, 할당적 효율성, 초과이윤이 없다, 다 같은 말. 다시요. 할당 효율적, 그 다음에 할당적 효율적 할당, 효율적 배분, 그 다음에 시장의 원리, 다 같은 말로 뭐가 없는 거, 초과이윤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완전 불완전 문제는 우리 완전 시장 조건 정동진 다 기억납니까? 정보가 공개된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해갖고 제가 우리 앞에 기본 강좌에서 이게 네모와 원으로 해서 네모는 효율적 할당이고 원은 완전 시장이다 이렇게 그 포함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말하자면은 완전 시장은 반드시 효율적 할당이다. 그런데 완전 시장의 밖에 말하자면 불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이라는 건 완전의 밖입니다. 바로 그림으로는 이 네모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 밑금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불완전이지만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해갖고 5번 지문 꼭 기억하시고요.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연습을 통해서 시장에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장의 특성과 시장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 앞에 기본 강좌를 하면서 기능 그러면은요 되게 좋은 말말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물건을 나눠 쓰죠. 배분하죠. 배분. 예.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과정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조절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 시장의 특성 그러면은요 B자가 들어가요. 차이점이에요. 차점.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절 이런 B자가 들어가면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옛날 문제지만 비공개는 특성에 해당되는 말이지 기능이 아니다 해갖고 1번은 틀렸습니다. 우리 앞에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개론해서 B자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묶어보면은요 시장의 특성 그러면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비조절 이런 말이 나오면 B자가 나오면 특성이죠. 자, 이런 특성들은 다 개별성의 근거를 두고 이런 특성이 생기는 것. 예.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 아까 앞에 한쪽이 정보를 많이 알고 한쪽이 정보를 적게 아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 도덕적 해이 다음에 우리 정책을 할 때 시장의 실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역선택.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네, 해이라는 것은 기강이 느슨해졌다. 도덕적으로 느슨해졌다. 이런 문제.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말과 연관이 있고요. 또 이런 말들은 시장의 실패죠. 우리 비속어라는 말 기억납니까? 우리가 금융에서 담보물이 부족하더라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달라고 못한다. 비소구 그러면 신피 이런 말 기억납니까? 신탁금융과 PF는 비소구다. 신탁금융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PF고 신탁금융은 제가 펀드 통장 맡기고 대출 받는 거 해갖고 신탁을 하면은 맡겼다는 증서를 주는데 그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하죠.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을 우리가 신탁금융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소구 그럼 뭐라고 한다? 신피 뭐 이런 정도. 다시요. 이제 앞에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B자가 들어가면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화 그러면 시장의 특성. 예.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그러면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소구, 그러면 신피, 신탁금융과 PF, 이런 말들은 꼭 기억을 합니다. 자, 2번. 소득의 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된다. 이 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은 소득의 분배가 아니고 다시 분배입니다. 소득의 분배는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나눠 갖잖아요. 물론 돈을 갖고 자산소득으로 또 소득이 나눠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부자가 생기고 좀 덜 가진 사람이 생겨요. 이럴 때 부자 것을 뺏어다가 서민 준다, 이런 개념이 소득의 재분배고 뺏어다가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정책을 할 때 제가 누임공 이렇게 기억하자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누진세,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 이런 것들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 해갖고 다음 문제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2번은 맞습니다. 3번.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 공적 제한, 그러면 국가가 제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시장의 기능이 왜곡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시장은 간섭을 없이 움직여야 자동 조절이 되는데 정부가 간섭을 하니까 왜곡이 된다, 이 말이에요. 3번 맞는 것. 4번. 할당 효율적. 할당 효율적, 효율적 할당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초과 이윤이 없다. 초과 이윤이 없다는 말은 왜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초과 이윤이 없다, 왜곡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놨는데 끝에 가갖고 거래 은밀성으로 인해 과소평가,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두 문장이 맞지 않죠. 할당 효율적이라는 말은 뜻 자체가 왜곡이 없는데,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는데 끝에 가서 왜곡이 높아진다, 이러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4번은 X.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가 반영되는데 세 개가 있는 거 기억납니까? 약성, 중강성, 강성. 이제 과거 정보는 약성이고 공개된 정보는 중강성이고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강성인데, 이때에 제가 초과이윤이 있는 것 2개, 없는 것 3개, 2개를 기억합니다. 없는 것 3개는요, 뭡니까? 제가 약술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준본, 그 다음에 준술. 이 3개는 초과이윤이 없죠. 이건 없어요. 약술이 뭐예요?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준본, 그러면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 준술, 그러면 중강성에서 기술적 분석. 이 3개는 초과이윤이 없어요. 있다가 아니고 없다. 있는 거 2개. 약본. 약본이 뭐죠?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 약본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있는 거. 공개 안 된 정보. 공개가 안 되면은 초과이윤이 있죠. 있는 건 2개, 약본, 공개 안 된 거. 없는 거 3개, 약술, 준본, 준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지문 나왔을 때 찍으면 되겠죠. 여기는 5번은 X. 자, 6번입니다. 강성에서는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죠. 강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6번은 X. 7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채와,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X. 우리 공매라는 것은 주식에서 빌려서 팔고 나중에 똑같은 것을 갚는다는 전제가 있죠.
똑같은 것이 있어야 빌려서 갚을 텐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매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7번은 X. 공매라는 것은 없는 걸 판다 해갖고 현실적으로는 빌려서 팔고 나중에 똑같은 걸 갚는다는 개념인데 주식은 가능하나 부동산은 같은 것이 없어서 공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8번. 주택에서 세분화 그러면 나눈다 이거예요. 수요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 이거 맞습니다. 수요자를 구분하는 게 세분화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비교하는 그 용어로 차별화라는 말이 있는데 차별화 그러면 제품을 차별화. 제가 세표차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차별화. 세분화는 수요를 세분화. 차별화는 제품을 차별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9번. 소득의 증가로 저가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 패턴으로 이건 여과에서 고가주택이 저가로 바뀌는 게 하향여과잖아요. 반대로 저가주택이 고가로 가는 게 상향여과잖아요. 자, 이렇게 소득에 맞게 사람들이 주택을 나눠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불량주택이다. 그래서 불량주택은 시장의 결과다. 소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뭐냐면은 저가주택에 대한 저소득자의 소득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가 되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면은 이제 고가가 저가로 하향여과다. 이거는 패턴으로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여과 패턴으로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향여과가 되면은 고가가 저가로 갔으니 저가주택이 증가로 패턴으로 10번에 가서 하향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공급의 감소가 아니고 증가. 이렇게 9번 10번은 패턴으로 꼭 기억합니다. 저가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무슨 여과다? 하향여과다. 그리고 하향여과가 발생하면 저가주택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앞에서 아까 소득에 맞게 나눠 쓰고 있는데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의 문제고 그래서 정부가 소득 문제를 올려줘서 보조금을 통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래서 저가주택이 부족하니까 고가가 저가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기본 강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관련된 지문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